아, 이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아, 이것도 아니고. 아, 이것도 아니네. 아, 이거 뭐가 도대체 맞는 게 없어. 뭐가? 깜짝. 아, 오셨어요? 오셨어요? 뭐가 갑자기 깜짝 놀라게 오세요? 뭘 그렇게도 열심히 해? 아, 저희가 유독 당뇨 사례가 많잖아요. 분류 작업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아이고, 그놈의 당뇨 사례는 해결해도 끝이 없네. 아, 근데 분류는 무슨 분류? 당뇨인 듯 당뇨 아닌 당뇨 용의자를 저희가 좀 추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거 보세요. 이 당뇨병으로 이어질랑 말랑. 여기도 전 단계. 여기도 전 단계. 여기도. 이게 다 건강 용의자랑 아직 거리가 먼 분들이에요. 무슨 소리야? 당뇨 골든타임이 당뇨 전 단계인 거 몰라? 예? 당뇨 골든 타임이요? 국민병, 당뇨에 늪에 빠진 대한민국. 그런데 당뇨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혈당이 정상보다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보다는 낮은 상태, 전당뇨. 성인 4명 중 1명은 전당뇨에 속하지만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당뇨를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당뇨병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르고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당뇨 골든타임, 전당뇨를 잡아라. 전당뇨가 희망적으로는 당뇨 골든타임이지만 절망적으로는 당뇨의 씨앗인 거네요. 실제로 전당뇨인 사람들을 추적 관찰해 본 결과 5년 이내 4명 중 1명, 10년 이내 2명 중 1명은 당뇨로 진행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복 혈당 100 미만이 정상, 126 이상이 당뇨니까 이 100에서 125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사이가 전당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분류하던 사례들 중에 조사해 볼 만한 건강 용의자가 있습니다. 이름 김숙기, 올해 나이 58세입니다. 최근 공복 혈당이 정상 수치를 넘어가면서 당뇨 전 단계로 약 복용까지 권유받았고요. 현재 겪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론 심한 무기력증, 손 얼굴 붓기, 당뇨 환자들이 느끼는 다음 다식 증상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김숙기 씨 소환하겠습니다. 김숙기 씨, 현재 전당뇨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네. 속이 아파서 동네 내과를 갔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혈당치가 당뇨 전 단계로 나왔어요. 당뇨 전 단계여도 일반적으로는 당뇨였을 때 그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가장 많이 겪는 게 이제 다음, 단뇨, 다식. 그러니까 뭐 많이 마시고 많이 배출하고 많이 먹거든요. 다음 당뇨 다식 이런 말들은 사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유사한 증상이 뭐 직접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최근에 언제부턴가 이렇게 네. 시원한 식혜 같은 그런 음료가 땡기고 네. 목이 많이 마르셨구나. 네, 갈증이 심하게 오고 그리고 이렇게 단 거, 과자 막 이런 거, 군것질거리 그런 게 그렇게 심하게 땡겨서 그냥 집에서 시간만 나면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당뇨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질환이다 이런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제가 주위에서 네네.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오빠도 그렇고 당뇨를 앓고 계시고 앓다 돌아가셨고 아하. 예, 그런 상태인데 저까지 이렇게 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전당뇨는 당뇨병 발생 전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아마 김숙희 씨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미 그 신호가 울렸을 거고요. 오, 12시가 12시가 넘었는데? 12시? 야, 반려견이 기상을 도와주네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기상이 힘드신가 봐요, 몸이. 네, 아침에가 제일 힘들어요. 저기 자꾸 만지시는 게 저기 이 뭔가 손이 저리고 부어서. 붓고 저리고. 예, 예. 손이 너무 부어서 반지가 안 빠져요. 네. 보통은 저녁에 힘들어서 부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이제 붓기가 좀 많이 내려야 되거든요. 양말 양말 자국도. 자국까지. 혈액순이 좀 안 되는 건가? 아이고. 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으시다, 그죠?
아니 저 정도면 아침에 일어나시는 게 약간 두려우실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아휴, 얼굴이 푸석푸석 부었네 또.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붓기 좀 빠져요. 아 붓기 빼려고. 어머. 근데 저게 때려서 더 붓는 거 아니에요? 엄마 좀 붓기도 빠진 것 같아? 평소에도 이렇게 잘 붙는 편인가요? 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아, 원래는? 예,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몸이 아침에 이렇게 붓더라고요. 아하. 손이 잘 안 구부러질 정도로 아이고야. 이게 막 뻑뻑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는 뭐 붓는 게 약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붓거든요. 근데 김숙희 씨가 더 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제대로 숙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 김승훈 수사관 빙고. 아주 잘하셨어요. 그 아침 붓기는요 상당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김 수사관이 말씀하신 숙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루 종일 깨끗한 피를 다 쓰고 나면 찌꺼기 피가 생기겠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 찌꺼기 피, 다 쓴 찌꺼기 피에는 노폐물도 있고 여러 가지 염증 물질도 있고 손상된 세포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밤새 간담체 또 신장 이런 곳에서 근육에서 다 분해하고 또 이렇게 해독하고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일찍 못 주무시고 선잠을 주무시면 밤새도록 이게 다 해독이 안 되고 아직도 몸에 그대로 가둬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근육통도 있고 아침에 못 일어나시니까 강아지가 깨어 일어날 정도로 힘든 경우가 생기죠. 또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네.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때문에 붓는 거예요? 네. 혈액에 설탕이 둥둥둥 떠다니는데 혈액 내에는 지질들도 많죠. 예, 기름 덩어리들. 찌꺼기들. 네. 그래서 네. 기름 찌꺼기들과 이 설탕 찌꺼기들이 이제 뭉치면 만성적인 혈떡이 형성이 돼요. 네. 이게 죽상화된다고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끈적한 피들을 밤새 어머. 몸에서 또 해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해동하는 기관들인 저기 뭐 콩팥이라든지 간 이런 애들이 쉬지는 못하겠네요. 쉬질 못하죠. 그러니까는 붓고 피곤하고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당뇨 있으면은 이 당뇨 증상 때문에 밤에 이렇게 화장실을 뻔질나게 들락날락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 당뇨 증상이 심하다 보면 이제 밤에 계속 반복적으로 화장실 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김숙희 씨처럼 이 갱년기 증상 중에 이제 우리 불면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아이고. 거기에다가 또 당뇨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면의 질이 나쁜 분들은 이제 체내 당 대사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인슐린 분비라든지 이게 떨어지고 또 제대로 잠을 못 자면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호르몬이 몸에서 많이 분비가 돼요. 특히 이렇게 이제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2.6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E형 당뇨라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그렇죠. 형 당뇨? 1형 당뇨냐, 2형 당뇨냐 이거는 당뇨의 유형을 뜻한다고 보셔야 아니 돼요. 유형이 있어요? 예. 당뇨면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1형은 말 그대로 그냥 선천적으로 몸에서 인슐린 생산을 잘 하지 못해서 평생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당뇨. 그래서 30세 이전 특히나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돼서 소아 당뇨라고 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1형 당뇨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 E형은 이제 중년 이후 성인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식생활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과식이나 과음, 이제 뭐 비만,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이 이제 제대로 분비가 안 되거나 또 이제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당연히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증상이 없거나 서서히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2형 당뇨입니다. 근데 인슐린이 정확히 뭔가요? 네, 인슐린은 이제 우리 몸의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보통 일정량이 분비가 되다가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얘를 이제 소화 흡수를 시키잖아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제 췌장에서 이렇게 팍 분비가 되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이제 혈당을 데리고 가서 세포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세포가 에너지원을 얻어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 혈당을 관리하는데 인슐린이 아주 기본이다, 핵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밥도 안 먹었는데. 오, 124. 공복 혈당이. 엄청 높은 거죠? 네. 공복이 126 이상이면 당뇨. 나가볼까? 그럼 어디 가시는 거죠? 집 앞에 이제 마당이 있나 봐요. 아. 오, 텃밭. 텃밭 가꾸러. 아이고, 아이고. 자세가 많이 불편해 보이세요. 아이고, 이거 언제 났다. 아니 혼자 다 하시기는 근데 좀 무리실 것 같은데 몸도 안 좋으신 것 같고. 할 일은 많긴 한데 그래도 한 달 동안 미뤘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집 밖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금방 지치시네요. 아유. 네, 제가 원래는 그 활달하고 건강한 체질인데 응. 언제부턴가 이제 기력이 딸리고 이렇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당뇨나 뭐 당뇨 전단계 환자분들은 굉장히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무기력감입니다. 맞아요. 정상인 분들은 이 포도당이 제대로 역할을 잘 해요. 하지만 당뇨인 분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혈당이 넘쳐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능을 포도당이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럼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를 못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이제 무기력함을 쉽게 느끼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합병증 같은 건 없겠죠? 아 근데 김숙희 씨, 네. 당뇨만 합병증을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90 이상이면 고혈압, 비만, 복부 비만, 아이고. 이상 지질 혈증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심각하네. 맞습니다. 이 당뇨로 이 혈당이 증가해서 이 혈액이 끈적해지면 이제 혈관을 손상을 시키고요,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이제 일으키는 건 사실은 시간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여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피라고 할게요. 자, 이 혈관 두 개가 관찰이 되는데 이 두 혈관에 우리가 중년 이상의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당뇨가 아닌 일반적인 이제 혈액은 자, 어때요? 쪼르르. 흘러요. 아주 흐름이 좋죠. 네,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조금 네. 때가 끼어 있더라도 그렇죠. 맑은 피는 잘 흘러가죠. 네, 너무 잘 흘러가요. 피가 맑다. 네, 피도 맑고 아주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당뇨 환자분들의 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어때요? 아이고, 어구, 아이고 안 돼, 그렇죠. 안 돼, 안 돼. 네, 피 속에 당이 많다 보니 혈액 점도가 올라가서 흐름이 굉장히 이렇게 느려지는 게 관찰이 됩니다. 아유. 아, 보기만 해도 그냥 완전 답답하네요. 아유. 아유, 찐득찐득하니. 아유, 저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혈관에 여러 가지 죽상반이나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은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지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 당뇨도 당뇨지만 이 당뇨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금 보셨지만 진짜 혈액이 끈적끈적한 죽상화돼 있으면은요, 피가 제대로 원활하게 흐르질 못하고 좁아져 있는 혈관에는 잘 달라붙어서 막히기까지 하니까 상당히 많은 합병증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뇌졸중을 비롯해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당뇨 망막병증, 또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심근경색과 협심증, 또 신장이 망가지는 심부전증, 또 다리 혈관 문제로
죄송합니다. 발이 괴사되는 당뇨발 등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김숙기 씨의 전 당뇨 유발 원인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하고 들어오신 것 같죠? 설마 식혜? 아이고 얼마 없네. 채워넣어야 되겠다. 한 통을 다 드셨네요, 근데 벌써. 뭐야, 식혜가 또 있어요? 와. 야, 냉장고에 3통이나 더 있네. 그럼 하루에 몇 통을 드시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한 2-3통은 아이고. 쟁겨놓고 먹는 것 같아요. 아이고, 거기다 떡에다가 네. 또 떡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저 가래떡이 아예 그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저게. 떡에 또 꿀을 막 찍어 드시는 거. 아하. 아! 저 조합이 기가 막히게 맛있긴 한데 저거는 저게 당뇨를 갖다가 이게 불러들이려고 이렇게 굿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불난데 휘발유 끼얹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지금 뭔가 배달을 시키시려고 뭐 먹을까 엄마? 응? 왔다, 뭐 왔다. 자, 제발 샐러드 와라, 샐러드. 그쵸 야채 채소 같은 거. 제발 샐러드. 에이. 으악. 이게 뭐야? 도가니탕? 도가니탕을 좋아해요. 제가. 혈당 굉장히 올리는데.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이 늦은 오후인데 첫 끼예요. 아휴 기력도 딸리고. 저 시간에 혼자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주로? 네네. 아, 정말 맛있긴 하겠네요. 지금 먹고 싶은데요? 야, 근데 양이 또. 상당히 많은데 다 드셨어요, 진짜. 지금 전당뇨인데 이 정도면 뭐 당뇨가 두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마셔도 갈증이 안 채워지고 먹어도 허기가 안 채워지니까 자꾸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예. 아니 근데 저기 주문하신 도가니탕 네네. 평소에도 저거 즐겨 드시나요? 네, 기운이 빠지고 이제 무기력해지다 싶을 때는 또 도가니탕을 자주 먹고 있어요. 사실 김숙기 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보통은 보양식이죠. 그게 맞아.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말이죠. 건강 챙기기 위해서 먹는 보양식이 이런 경우에는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힘이 없어서 한 끼 먹고 기운 좀 내보내겠다는데 그게 무슨 그게 독이 맞아 돼요. 밥심이지. 그렇죠. 여름에 사실 보양 음식으로 많이 먹는 삼계탕, 삼계탕. 추어탕, 추어탕. 네. 네. 도가니탕, 네. 갈비탕, 네. 장어탕 네. 대부분이 고단백, 고열량 식품이죠. 그게 뭐 나빠요? 근데 혈당은 물론 혈압까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독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 그게 왜요? 높은 칼로리와 높은 나트륨이 당뇨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나 내장 지방을 덕지 찌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 식사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 3시. 3시. 그 잠을 못 자서 계속 늦게 일어나니까 뭐 잠깐 하면서 밥때를 잘 놓쳐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군것질로 때우기도 하고 또 밥맛이 떨어져서 더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야. 그 식사 대신에 식혜, 가래떡, 그 탄수화물과 당분이 가득한 이 간식을 먹는 우리 용의자분의 습관이 혈당을 그냥 갑자기 팍 높여가지고 당뇨에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을 확 높이는 것 같아요. 또 다르게 뭐 군것질, 뭐 커피나 과자 이런 것도 하실 것 같은데 뭐 네. 드시나요? 네, 믹스커피는 믹스커피는 예전에 이제 젊어서 사업부를 할 때부터 달고 살았어요. 아, 그리고 믹스커피. 이제 언제부턴가 이렇게 군것질, 과자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지금 이제 김숙기 씨께서 드셨던 여러 가지 음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고탄수화물이고요. 또 혈당을 천천히 올린 게 아니라 아주 급속
급속하게 가파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드신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올라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췌장은 인슐린을 무리하게 분비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당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은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당한테 당하려고 먹는 거네요. 근데 사실 식습관 고치는 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당뇨병은 한국인을 좋아해. 잠깐만요. 인연은 성녀를 좋아해. 이거 아니고 당뇨병은 한국인을 좋아해. 이거 맞아요? 네. 왜 좋아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 바로 췌장 때문이에요. 췌장? 네. 한국인의 췌장은 아주 특별한 췌장입니다. 자, 앞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서 당분을 세포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네네네. 한국인의 췌장은요, 서양인보다 12%나 작아요. 작아. 또 췌장 내 지방 함량은 23%나 더 높습니다. 와. 그래서 한국인들이 서양인보다 이런 인슐린 분비 기능이 무려 36%나 더 낮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서양인들만큼 좋은 췌장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작은 췌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근데 식습관만 수구화되면서 당연히 한국인의 당뇨 유병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배불러. 아, 살 것 같네. 아유, 안 되겠다. 운동 좀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도 운동하려는 마음은 있으시네요. 빨래거리가 아니었어요? 자전거였네. 아유, 페달 운동기구였는데 빨래거리인 줄 알았어. 아, 운동 강도를 1회. 시작이니까 1부터 시작합시다. 저래가지고 끝까지 이러면 곤란한데. 좀 바꾸셨나요, 단계를? 아, 못해. 5분 하시고 지치셨다. 단계를 올리지 못하고 끝내셨네요. 혹시 설마 아이 설마요. 식혜? 영양제. 아니 몇 종류를 드시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영양제를 식사처럼 드시는데. 어이구야. 이 정도면 영양제로 거의 2차 식사하시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영양제를? 어떤 거 드세요? 제가 주로 먹는 게 칼슘, 비타민 C, 엽산, 마그네슘, 비타민 D, B6, 아연, 비오틴, 뭐 종합 비타민 뭐 그렇게 주로 먹어요. 뭐 거의 좋은 거는 총망라하신 것 같은데. 다 먹어야 될 거 아닌가요? 너무 그 영양제에 의존해가지고 식사를 갖다 불균형하게 이렇게 드시고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는데 상당히. 제가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걷는 일은 뭐 꽃구경 갈 때 빼놓고는 거의 없고 대신 이제 영양제로도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좀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시니까 차라리 그걸로라도 좀 네네네네. 보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름의 관리법. 네. 나는 운동을 못하니까 영양제로라도 좀 채우겠다. 네. 마음은 이해가 되네요. 네, 현재 김숙기 씨가 드시는 영양제는 괜찮지만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양제 하나도 사실 전문가와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잉 섭취로 뭐 소화 해독을 담당하는 이런 간이나 췌장이나 뭐 다른 또 해독을 작용하는 콩팥이나 이런 데 부담을 주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오히려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의해서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분들은 관절염,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꽤나 있으시거든요. 이때 관절 건강을 위해서 글루코사민 많이 드시죠. 예. 예. 근데 글루코사민이 일종의 천연 아미노 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껍질이나 새우껍질에서 추출하는 다당류에서 분해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당류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다 섭취 시에는요 혈당을 일시적으로 급격히 올릴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식이요법과 운동이 병행되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데 최근 3년 사이에 살이 10kg나 쪘어요. 아이고야. 네, 좀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긴 하는데 살을 좀 빼면 당뇨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이 당뇨병에 있어서 이 체중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가 이 뱃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뭐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이 배만 볼록 나오는 뭐 거미형 체형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은 특히 이 내장 지방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은 이 인슐린의 기능도 떨어뜨리고 또 재기능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뭐 지방간 이런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화면으로 볼 때 김숙희 씨 그 생활 패턴으로 보면 좀 이게 건강 관리할 시간이 조금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소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좀 만사 귀찮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저 늦둥이 딸이 좀 수험생이고 하다 보니까, 네, 걔 이제 뒷바라지 하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좀 운동 같은 걸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어머니들은 자식한테 올인하면서 본인을 약간 돌아보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뇨 단계까지 이렇게 오도록 자식 걱정, 뭐 집안 걱정하다 보니까 그죠? 자신을 제대로 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그죠? 네, 지금 혈당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평생 당뇨약을 먹으며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괜찮은 척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쓰여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그랬잖아요. 전당뇨는 골든 타임이라고. 김숙희 씨가 건강창에 온 이상 당뇨로 가지 않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맞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숙희 씨, 그 김수서관 별명이 건강청 호랑이에요, 호랑이. 한 번 물면은 안 놓거든요. 보세요. 어흥, 어흥. 네, 건강청 호랑이에요. 호랑이한테 물렸으니 분명 건강을 찾을 수 있겠지요. 아이고, 멋진 말씀입니다. 뭐야 이 사람? 무슨 일이야? 건강 모범인 리스트를 추리고 있는데요. 아니 여기 글쎄 글쎄? 뭐야? 불과 1년 전만 해도 건강 용의자였는데 현재 건강 모범인으로 정보가 뜨는데요. 심지어 과거 증상이 김숙희 씨와 비슷합니다. 우와. 얼른 현재 상태 브리핑해봐. 이름 김미자, 올해 57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의 당화 혈색소 수치는 6.9%. 김숙희 씨와 똑같은 다음 다뇨 증상은 물론 무기력증까지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혈당, 당화 혈색소 수치 정상. 1년 만에 당뇨를 이겨낸 건강 모범이니 김숙희 씨를 위한 건강청의 솔루션입니다. 혹시 건강 모범인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김미자예요. 오? 젊어 보이시는데요? 와, 바쁘시네. 아니 그렇게 저렇게 바쁜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몰라. 그래, 언니? 아, 진짜? 아, 좋아, 좋아. 시간 됐다. 잠깐만. 시간 됐다고 어디 가시는데? 머리 하다 말고 나가시는데? 쉬시나요? 네, 언니 시간 나실 때 오세요. 들리세요. 네, 좀 들어가세요.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뭐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죠? 지금 12시 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 문을 닫으신 건가요? 아, 네. 지금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브레이크 타임?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저 수건 아닌가? 어?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 같네. 저는 일하다가 잠깐 쉬시는 줄 알았는데. 스쿼트. 어머. 철저하게 관리하시네요. 와. 운동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기록하는데요? 하루 칼로리 소모량을 기록해야 돼서 꼼꼼하게 제가 기록하고 와. 있어요. 칼로리 소모량. 제대로 배우셨네요. 자, 오후 1시 점심 먹을 시간인 것 같은데 식단이 궁금합니다. 식사는 꼭 제 시간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야 혈당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와, 이번 모범이는 완전 규칙적인 생활하는 분 같아요.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이 딱딱 있네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혈당 조절을 위해서 식단 비율 적고 있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하고 칼로리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비율까지. 아니, 운동 칼로리 계산에 이어 음식 칼로리 계산까지.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요. 자, 우리가 건강 관련 수사를 하면서 식습관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탄단지 비율이었죠. 자,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게 기억날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아직도 기억을 못하냐?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 5, 3, 2. 맞아요? 우와, 수사반장님. 역시 건강청 사람들 수사반장이에요. 와, 네. 네 말이죠. 하지만 실제 섭취 비율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탄수화물 7, 7. 단백질 달랑 1, 그리고 지방 2. 그러니까 5대 3대 2라 해야 되는데 단백질 3 중에서 1만 남기고 이 정도를 탄수화물로 먹어버려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많이, 단백질은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자, 그런데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포만감. 네, 이 단백질은 말이죠. 포만감을 꾸준히 제공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과도한 급한 섭취, 과잉된 섭취를 막아주고요. 또 탄수화물로 인해 혈당이 치솟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탄단지, 우리 5대 3대 2로 드실 때 같은 이렇게 드시더라도 좀 더 혈당을 낮추는 팁이 있습니다. 팁. 네. 뭐예요? 어떤 팁? 바로 거꾸로 시석법인데요. 이 밥보다는 반찬을 먼저 이를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먹는 순서만 바꿔도 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백질이나 지방은 우리 위에 포만감을 줍니다. 따라서 먼저 탄수화물보다 밥보다는 우리가 뭐 달걀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생선 이런 것들을 먼저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밥을 드시면은 이 포만감이 들면서 좀 천천히 먹게 되고 혈당이 좀 더 천천히 오를 수 있는데요. 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밥을 먼저 먹었을 때 이 혈당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이 생선을 먼저 먹은 경우는 이보다 30% 낮았고 또 육류를 먼저 먹은 경우는 약 40% 혈당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기를 먼저 먹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 식판을 개인적으로 권해드려요. 식판을 어른 식판 말고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쓰는 식판이 있어요. 근데 식판에다 이게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랑 고기랑 다 담잖아요. 네. 담아서 반대로. 뒤집어서 반찬이 앞에 오고 밥이랑 국이 뒤에 가게.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라고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지 건강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지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미용가에 잡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진짜 안 믿긴다. 2년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갱년기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고 가위가 안 들어갈 정도로 손가락이 붓더라고요. 간신히 들어가도 손이 둔해져가지고 가위질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만둬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을 강행했어요.
하루에 물을 거의 3, 4리터씩 아이고. 3, 4리터요? 화장실도 계속 가고 머리 자르다가도 화장실만 왔다 갔다 컨디션도 너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뇨 약 먹을 정도로 심해서 아유, 그러네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합병증으로 신부전증이 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더 겁이 나서 식습관 관리랑 운동을 병행해서 관리를 했죠.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당뇨 상태는 자, 이거 김미자 씨가 과거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뇨 증상이 심각했는데 과연 1년 사이에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식습관과 운동만으로 당 수치가 개선된다고 한들 1년 사이에 정상 혈당 수치가 되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재도 과연 정상 혈당 수치를 지키고 있을지 김미자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네, 김미자 씨의 경우에는 이 1년 전만 해도 이 공복 혈당이 130까지 높았었는데요. 현재는 이 공복 혈당이 93으로 이제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3개월 동안에 이 평균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는 당하혈색소 수치 또한 이 당뇨 단계에서 이제 정상 단계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이 당뇨병의 경우에는요, 혈액의 점도가 뻑뻑해지는, 이게 이제 비중이 높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네네. 그래서 고지혈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와 함께 콜레스테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중에서 좋은 거 있죠. 네, HDL 37에서 현재는 50으로 높아졌습니다. 네. 또 중성지방 수치 또한 189에서 현재는 무려 94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김미자 씨가 본인만의 방법으로 혈당 조절은 물론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잘하고 있네요. 자, 건강 모범인의 건강한 모습 방금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좋아진 모습 보니까 부럽네요. 되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건강 모범인이 치솟는 혈당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뿐만 아니라 비결이 또 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네, 아이, 가위 손이셔. 오. 언니 잠깐만 나 뭐 좀 먹고. 뭐 보리차 드시는 건가? 빛깔은 보리차예요. 언니들도 한번 먹어보세요. 자기 먹는 거 이거야? 네, 이거예요. 색깔이 그냥 저기는 아니고 약간 갈색인 것이 궁금한데요. 제가 철저하게 지키는 비법이에요. 건강 모범인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꼭 챙겨 먹는다는 이물의 정체. 오늘은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지? 어? 저 뭐야? 오이같이 생겼는데 수세미인가요? 울퉁불퉁한 게 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옥수수 아니에요? 저 옥수수? 에이, 양반은 그럼 제가 소소한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 써요. 잔소리. 땡. 뭐지? 나 정체를 모르겠네. 저 뭐지? 뭘까요? 나는 알겠네. 아세요? 당하지 마세요. 용이 이렇게 승천할 때 입에 물고 올라가는 거요, 이거. 뭘까요? 여주. 딩동댕. 맞습니다.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 네. 여주가 뭐야? 나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 여주는 말이죠. 한자로 고과라고 해요. 쓸 고자, 오이과자에서 쓴 오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는데요. 그 효능이 우리 옛 문헌들에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특히나 본초 강목에서는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김수사관. 여주는 맛이 쓰고 성질이 차가워 불필요한 열을 제거한다. 그래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소갈, 즉 당뇨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된다. 네,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능을 가진 여주는 말이죠. 당뇨 잡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혈당 조절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남미, 인도와 동아프리카 등지에서는요, 당뇨 환자의 30% 이상이 여주를 혈당 조절 자연 대체요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주에 어떤 성분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당뇨와 인슐린은 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주는 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피인슐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인슐린이요? 네. 인슐린은 그냥 인슐린 아니에요? 또 네. 피가 붙네요. 이 피인슐린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천연 식물 인슐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이 신체 곳곳의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도와줘서 이 혈당을 조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체내 자연 인슐린과 마찬가지로 그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이 포도당만 투여한 G그룹은 이 혈당이 142% 상승한 반면에 이 포도당과 이 여주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G그룹에서는 혈당이 83%만 상승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두 번째 성분, 바로 여주 껍질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카란틴인데요. 이 카란틴은요, 사포닌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췌장에는요,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베타 세포가 있는데요. 이 카란틴은 췌장의 베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고지방식 사료를 먹인 쥐에게 12주간 여주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은 무려 25%나 감소했고요. 또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54% 정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모모르데신인데요. 이 네? 여주 모모르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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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주에는 약간 특유의 그 쓴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 쓴맛을 일으키는 물질이 바로 이 모모르데신 때문입니다. 이 모모르데신은 이 혈당 수치 감소에 도움을 주고요. 또 혈액 속에 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이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주 하나에 뭐 피인슐린, 카란틴, 카란틴, 그리고 이름도 신기한 모모르데신까지 모모르데신. 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무려 3가지나 한꺼번에 들어있네요. 야, 아주 착한 식물이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끝이 아니야? 건강 모범인이 먹는 건 그냥 여주가 아닌데요. 혈당 내리는 마지막 비법의 정체 함께 보시죠. 혈당을 조절하는 발효 여주 분말이거든요. 제가 잘 아는 손님이 발효 여주 가루가 좋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당뇨 증상이랑 무기력증이랑 붓기, 갈증 아주 적게 바뀌었어요. 식단 조절이랑 운동까지 같이 해서 혈당이 많이 내려왔어요. 여주는 여주인데 건강 모범인이 먹는 건 발효 여주 분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주 그러면 보통 오이처럼 7, 8월에 열리는 그 제철 그 채소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확해서 말려놔야 1년 내내 섭취가 가능한데요. 이 여주는 말이죠, 수분이 약 90%에 가깝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은 식물이라서 건조하게 되면은요, 크기가 이렇게 많이 줄게 됩니다. 이 또한 말린 여주는 대부분 차로 우려 드시는데요. 이 차로 드실 경우에는 좋은 영양분이 다량 들어있는 껍질 부분 있죠. 네. 이 껍질 부분을 직접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주의 영양분을 그대로 모두 챙겨 먹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먹기가 아주 고약할 정도로 써요. 써도 너무 써. 그 정도로 써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발효 여주 분말은 이제 제철에 이제 여주를 수확해서 이제 껍질째 이제 갈아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렇게 여주를 발효하게 되면 이 체내 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이 항당뇨 능력과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 항산화 능력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먹는 여주보다는 더 큰 이제 당뇨 예방과 관리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뇨에 좋다고 하니 맛이 궁금합니다. 아, 이거 뭐 맛을 좀 볼 수 없나? 이거 뭐 네, 그래서 제가 부끄럼 많이 타시는 숫기 없는 숫기 씨를 위해서 바로 여주 분말탄 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자, 그러면 숫기 없는 숫기 씨와 함께 건배를 해봐야겠군요. 드셔보세요. 예, 숫기 없는 저는 숫기 씨. 이 색깔하고 여주의 쓴맛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키니까 고정차가 머릿속에 연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드셔보시죠. 생각보다 단향이 나요. 그 향기가 호박 향이 나는데요? 쓴맛이 전혀 없어. 근데 마실 때는 그냥 진짜 그냥 보리차 같은 느낌인데? 구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약간 달콤하기도 하고. 물로 맛있네. 먹기 부담이 안 돼요. 김숙희 씨 어떠세요? 달달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엿질근 맛 같은. 그러니까 딱 식혜 맛. 그죠? 네. 아, 맞아. 취향 저격이네요. 식사 시간이 좀 늦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항상 이 시간에 먹어요. 몇 시에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이 식사 시간이 늦어지는 것보다 이 정해진 시간에 이 적절한 양을 건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 잠들 때 이 분비되는 이 멜라토닌이 이 식후의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이 잠들기 한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발효 여주 분말을 뿌리네요. 그거 아까 봤던 여주가루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발효 여주 분말이 탄수화물로 올라가는 혈당을 꽉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잡곡밥을 지으면서 꼭 넣어서 먹고 있어요. 뭐 너도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네. 고소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날 것 같아요. 제 식탁을 보시면 콩나물과 흰자 요리가 있잖아요. 콩나물은 혈당을 낮추면서 흔하게 먹을 수 있고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노란자를 빼고 단백질이 많은 흰자만 먹고 있어요. 저도 혈당 때문에 한번 고생했거든요.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해서 지금 한번 건강해졌어요. 숙기 씨도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해서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요. 최고예요, 최고. 맞아요. 네. 하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숙기 씨에게 도움될 만한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뭐예요? 또 그렇습니다. 뭐예요? 이 장점이. 와, 왜 이렇게 많아 오늘 네, 장점. 혈당 높은 분들은 무엇보다 체중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혈당이 있으신 분들이 비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주에는 말이죠. 몸속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CLA라는 공액 리놀렌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CLA 성분은요. 체지방 합성을 막아서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고지방 식이를 준 쥐에게 12주 동안 여주 추출물을 먹였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은 무려 18.5% 감소했고요. 비만의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의 무게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5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이 발효 여주 분말 정말 들을수록 너무 매력이 넘치는 그런 분말인데 이것도 섭취 시에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발효 여주 분말의 이 하루 적정 섭취량은 2에서 6g으로 이 일반 분말에 비해서는 고농축이기 때문에 이 하루의 적정 이 섭취량을 지키시는 게 좋고요. 또 아까 제가 이 유산균 발효시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보다는 약간 미온수에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김숙희 씨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열심히 관리 잘해서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하시면 김미자 씨도 1년 만에 바뀌셨으니까 네, 네. 곧 바뀌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 잘 숙지하셨길 바라고 우리 김숙기 씨의 당 걱정 없는 당당한 노후를 우리 건강청 모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뺍시다. 아,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된 다이어트 몸에 독이라는 걸 최수세가 해야지 모르나 본데. 급격한 체중 감량 이후 더 심각한 요요 현상을 겪는 사람들.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 저탄고지, 중립. 관절염, 치매, 암까지도 하루 올 수가 있으니까 건강한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박 불가 건강모범인을 찾았습니다. 또 저 뭘 마시고 계시는데? 뭐지? 비법 중에 하나 같은데.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자, 얼른 알려주세요. 체크를 한번 해볼까? 되겠네. 전에는 기력이 떨어져서 아픈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많이만 먹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 관리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발효 여주 분말을 먹으면서 이제 건강 체크를 잘하고 혈당 체크도 잘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번에 당뇨 때문에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꼭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기왕 할 거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혈당 관리도 체크도 잘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A